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오늘 방송은 인문학으로의 생명철학, 생명철학을 인문학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상과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자기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인문학인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상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대다수가 미신과 역학에 연결하는 그런 생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사상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이 곧 사상과 철학의 근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사회관, 국가관, 가치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이 근본에는 사상과 철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사상과 철학과 또 나쁜 사상과 철학에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상과 철학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실크로드 시대 때에도 각각의 나라의 문화가 전해진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사상과 철학적인 문제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그렇게 정보가 발달되지도 않았고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만은 그때도 그 나름대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욕구로 하는 것은 내가 얻고 가지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탐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사회에 따라서 그때나 지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과 철학에 대한 욕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었고, 우리가 고대 서구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런 사상과 철학이 많았지만은 그것이 다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 했는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상과 철학을 고리타분한 그런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문학이라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를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불교의 생명 철학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불교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일반인들이나 불자들마저도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이나 타락된 그런 모습, 또 불교 가르침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불교의 가르침은 이미 3000년 전부터 흘러오고 있고 또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란한 우리 불교의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과연 불교에도 이러한 생명 철학이라 하는 가르침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이치가 다르고 또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용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넘쳐서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하는 그런 그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르치는 원만 구족, 중도 실용 이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면은 바로 그것이 생명 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 하면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생명 철학 중에 가장 기본인 것이 10가지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낸다는 그런 그 지옥계,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는 악귀계,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는 아니할 것인데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그 축생계,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많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 수락계, 이런 생명이 인간에게는 가장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것을 사악이라고 해서 이 사악이 많으면은 그 사람의 수급이 탁하다,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질의 문제로 불교에서는 더욱더 상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평온한 사람, 그 다음에 항상 즐거운 듯이 웃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론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기술적인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상과 철학으로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부처의 마음을 가진 불교의 생명까지 10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10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생명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매일 화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슬픈 영화를 보고 연속곡을 보면은 눈물을 흘릴 줄도 압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 속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비심이 있다 하는 보살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욕심만 많이 내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기의 습성, 그 성질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 우리가 단점은 바르게 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생명철학의 가르침입니다. 비단 우리가 종교니까 신앙적으로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이런 것은 불교의 종교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사상과 철학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많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이제 서점에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서점이 문을 닫는 나라는 정신적으로 황폐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간접 경험을 얻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했는 것을 내가 읽고 그 사람의 경험을 나의 간접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습득을 해서 내가 그런 일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여러 가지의 자기 개발에 대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각자가 바라는 그런 그 목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제에 집중을 하지만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나고 난 뒤에는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상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은 현재 나오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껍데기만 포장하는 그런 그 지식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껍데기를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쓴다 해도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 아닙니까? 병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우리가 고치면은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고 병을 다스리면은 그 일어나는 병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 우리 정신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스스로 얻어서 스스로 바꾸는 우리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그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철학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본, 이 10가지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10가지의 성질이 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이 눈이라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6건의 근본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되죠. 그걸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하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듣고 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눈으로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 철학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이라 하는 것은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상하가 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하대로 상은 상대로 또 말하고 행동할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분간을 못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 실천하는 이런 나의 잘못된 문제를 살피고 바꾸어 보자는 것이 생명 철학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색수 상행식 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또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의식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도 옳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철학을 공부를 하면은 응용력과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곧이곧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또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의 입장 같으면은 그런 말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정도의 입장 같으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응용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두고도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태에 살고 있지만은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이 잘못되었으면 머지않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어두운 면이죠.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믿는 만큼 사기를 당합니다. 나쁜 것을 믿는 만큼 내가 불행해지고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제 생명 철학인데요. 이 생명 철학의 근본은 마음이죠. 마음. 진실한 마음. 세상은 우리 역사와 똑같이 충신과 간신이 있습니다.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충신의 마음으로 살 수도 없고 또 간신의 마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조직에 들어가면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휩쓸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이럴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에 스스로 응용과 분별력이 뛰어나야만이 그 조직에서 살아남고 그 조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 안 맞다고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손해죠. 이 생명적인 문제는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국가의 힘이 없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힘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힘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친일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가 독립군이 있었던 반면에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이완용 같은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를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한 것은 관두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둔다 하면은 이 생명 철학은 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가지의 기본 중에 또 우리가 각각의 살아가는 지역도 다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또 습관도 다릅니다. 우리가 제일 북쪽에 있는 함경북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조선시대에 있었던 팔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사람의 버릇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다르고 말도 다르죠. 그 모든 것이 이 좁은 땅이지만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5대양 6대주에 사는 사람들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모습과 환경과 관습과 풍습은, 습성은 다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즐거운 걸 알고 좋은 걸 압니다. 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동남아에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즐거움을 모르겠습니까? 행복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행복도 알고 슬픔도 알고 즐거움도 압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 가난한 나라니까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부처님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미신과 역하게 빠져가지고 불교가 뒤로 밀렸지만 동남아 지방에 가면은 불교가 가장 우선에 있습니다. 생활의 최고가 불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부처님한테 먼저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처를 뒤에 두고 미신과 역학을 찾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쉽게 이야기하면 잘나고 똑똑한데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가 교환을 해서 배우는 것이 사상과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국가관, 사회관에 대한 가치가 잘못됐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따라가면은 불행해집니다. 내면의 세계, 나의 정신 세계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명품 옷을 메이커에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시계나 가방이나 이런 걸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이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가치관을 제1로 두는 사람과 그 모습을 제1로 두는 사람과의 인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잘 죽는다 했습니다. 이게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살아있을 때 맛있게 사는 사람이 죽을 때도 맛있게 죽는다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질이 궁상을 떠는 사람은 죽을 때도 지질이 궁상을 뜬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면은 임종으로 달립니다. 여기에 뭐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은 뭐 임종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임종을 향하여 달립니다. 그 남은 시간을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 사상과 철학이고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명 현상을 밝힌 것이 생명 철학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를 어떤 학문보다도 더 세밀하게 풀어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여기에 관심을 둔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이 행복하면은 가정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은 사회, 국가도 행복합니다. 개인이 정의로우면은 이 사회, 국가도 정의롭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라고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의 법화경 생명 철학인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안 된다. 그러나 권력과 명예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방송국에서 그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참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방송을 보고 우리가 전화로 1,000원, 2,000원 기부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그 전화기를 돌려서 후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근본이 본성이 살아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 국가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 못 살면 지 탓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기주의밖에 안 됩니다. 이기주의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뛰는 사람들이 많으면 순진한 사람이 손해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고 사기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회는 불공평하다. 공평한 세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는 사회나 국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우리가 회사의 방침이나 국가의 목표나 회사의 목표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을 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목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 철학은 높은 사람부터 우리가 국민까지 모두가 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널리 펴지면 왕따 세상이 없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보다도 웃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그 세상에 되면은 이것이 중생 소유락, 중생이 즐겁게 유락하는 곳이라고 석가모니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즐겁게 놀면서 사는 곳이다. 그런 세상을 나는 바란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50년 설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것이 바로 성불 아닙니까? 성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불의 의미입니다. 성불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그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그런 그 수준으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생명 철학을 넓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 늘어나고 가정이 늘어나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설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불교의 생명 철학이 우리 불교에서 말도 못하고 넓혀지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장난 우리 생명을 치료하는 이 생명 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를 빙자한 미신 역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난무하는 우리 현실에서 올바른 종교의 가치관을 가진다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살펴서 생명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다라 나마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